남녀가 서로 5대5로 준비가 된다면 가장 베스트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가 돈이 더 많건 아니면은 여자가 돈이 더 여유가 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공평하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내분이 조금 손해를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녀가 서로 5대5로 준비가 된다면 가장 베스트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녀를 떠나서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만약에 남자 쪽이다. 그럼 남자가 6대4, 뭐 7대3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자가 더 많이 벌면 여자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생각이에요. 잘못돼가지고 헤어지면 홍수 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어차피 한 가족이 돼서 평생을 살 건데 같이 이렇게 맞춰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때만 해도 남자가 집에 오면 여자가 혼수를 채워놓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점점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다들 그냥 조율해서 상황 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거를 시대를 좀 따라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 결혼 준비할 때는 진짜 딱 반으로 했어요. 또 신혼여행비도 저기 반으로 나눠서 이제 각자 이렇게 계산했고, 뭐 남자가 돈이 더 많건 아니면은 여자가 돈이 더 여유가 있건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냥 공평하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내분이 조금 손해를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 갈 때는 뭔가를 더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이제 거의 환경에 맞추되 할 수 있으면 남자가 쪽이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옛날 사람인가요? 결혼은 하려고 마음먹은 즉시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녀는 평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클 때까지는 잠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생기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아이를 좀 양육을 하는 것이 좀 가정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나 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조금은 낫겠지만 그래도 아이한테는 무조건 엄마가 옆에 있어야만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까. 거의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이 태어나서 그 유아기 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혼자 남겨지고 너무 결핍이 많고 너무 많이 외롭고 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두 사람 다 할 수 있는 한 환경이 주어진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나. 고인이 되죠. 제가 만약에 돈이 많고 재산이 있고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이한테 원하는 교육을 해줄 수 있고 아이의 꿈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고, 지금의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제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 아이가 나를 원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면 열매를 남기고 씨앗을 남긴다고 해요. 저의 경우에서 제가 건강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려면 아이라는 존재, 정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사랑할 대상, 그리고 정말 믿고 정말 사랑하고 나를 태어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들 어떤 존재가 생겨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이가 없는 생활보다는 훨씬 더 제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낳으면 힘은 들겠죠. 힘은 들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만 이런 열매를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경제력이 있으면 좋죠. 늘 따뜻하고 늘 때가 되면 뭐 물이 나오고, 하지만 그 비닐하우스 없이도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는 그 나무가 성장하고 그 열매가 맺히고 그런 거는 경제력보다는 가족의 사랑이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희가 여유롭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결혼을 꼭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여유롭게 살자, 그냥 그런 생각이 조금 저희 부부한테는 좀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이렇게 돈 들어가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어서 아이까지 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더 들어가는 돈이 더 나가니까 아,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직은 뭐 선배님들에 비해서 많이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제 경우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분이서 경제적인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너무 갖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준을 좀 낮춰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기를 갖고 싶냐 안 갖고 싶냐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질문 참 슬픈 질문이잖아요. 너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지 마라. 이게 말이나 되는 세상입니까? 낳지 말아라. 누가 낳아라 그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낳고 싶으면 낳아야죠. 뭐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그러지만 없는 집에서 나와서 또 얼마든지 훌륭하게 잘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잘 나와요, 개천에서 용이. 제 꿈을 쫓기보다는 꿈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좀 더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어쨌든 하고 싶은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저를 키우기 위해서 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부모님과 같이 할 것 같아요. 그 꿈을 포기해서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올인해서 마치 자기가 없는 것처럼 산다면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희생보다는 이 부분이 양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 희생한다. 엄마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아이가 정말 행복할까? 엄마가 꿈이 없는 엄마고 중심이 없는 엄마라면 과연 아이가 저를 존경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이 옆에서 너무 막 케어해주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구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관계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고 가정에 더 불화를 만들기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멀어지는 연습. 다들 뭐 늙으면 꿈도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할 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져야 서로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에는 제가 온전히 제 안에서 키우고,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가 갖고 있는 꿈을 저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해줄 거는 해주되 내 자아를 너무 막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시대 때는 저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결코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는 1순위가 될 수 있지만 점점 아이가 성장하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게 순위가 밀려져야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건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가 계속 나는 네가 1순위야, 1순위야. 자녀도 나를 1순위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게 분란이 되고 서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선순위가 아무리 어릴 때는 1순위가 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젊어서는 뭐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고생을 하면 당연히 배우는 게 있고 얻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걸 굳이 사서까지 할 필요까진 물론 뭐 호텔 좋은 호텔에 묵고 그냥 단체 여행 패키지 가면 편하죠. 하지만 저는 굳이 배낭여행을 갑니다. 배낭여행을 가서 남들 편하게 가는데 나는 조금 힘들게 간다? 그걸 갖고 고생이라고 한다면은 배가 부른 소리인 것 같고요.